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5시에 MTNW 유튜브에서만 저를 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일단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액세스바이오 요즘 날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던 WI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WI부터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준비한 종목들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WI 같은 경우는 글로벌 IP 마케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지금 글로벌 증시가 어제부터 제가 예견을 좀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급락 장세가 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선물 지수도 400포인트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지수는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수혜주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WI 같은 경우도 아직 대표이사 수급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점진적 반등 기대 국면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코로나 수혜주 이외 종목들은 좀 숨고르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경계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WI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급등이 나오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덩달아 좀 밀렸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수는 급락이 나와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죠. 내일도 1900원대 초반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장기 60개월 평선 돌파하면서 이제 시작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지수 때문에 시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굉장히 저로의 또 매수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WI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설명드렸던 액세스바이오를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대를 돌파하면서 당분간은 코로나 확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델타 변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인데 방역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진단키트 지금 인도 변이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3분기까지 델타 플러스 변이가 잘하면 3분기 주세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미국 국립보건원 고위급 관리가 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이 델타 플러스 변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변이 이후에 3분기에 상륙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무엇보다 이 백신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변이가 확대되면서 확진자 수가 치명률이 좀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진단키트 쪽에서는 직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바이오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3분기에 미국에서 자가진단키트 시장, 미 FDA 승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최근 들어 휴마시스가 국내에서 허가받고 날아갔던 것처럼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도 급등 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죠. 1분기 주당 순이익이 3,300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위치가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4월 16일 그때 설명드리고 100%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상투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중장기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 속에서 가려고 폼을 잡는 거죠.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200일선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00일선이 200일선 돌파하는 골든 크루스가 임박돼 있죠. 골든 크루스만 나게 되면 완벽하게 정배열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도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32,700원대를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 아직 과일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중장기 정배열 속에서 5개월 이평선을 타고 이제 투자시민도랑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월봉상 상단 추세는 7만원대가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액세스바이오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일단 실적이 많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상반기도 아닙니다. 2분기 매출이 작년도 매출의 1.5배 이상을 했다. 엄청나죠? 그만큼 이 코로나 진단키트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 쪽에서 확진자 수가 2분기 폭증하면서 인도 쪽에 대규모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델타 플러스 변이 같은 경우도 인도에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만큼 역시 미국 쪽에도 앞으로 수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종목은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재무 상태도 굉장히 우량하지만 작년도도 주당 순이익이 3,900원, 700원 가까이 나왔어요.
올해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1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매출이 작년도 1.5배 이상을 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3분기도 이미 인도 쪽이랑 미국 쪽에 수주를 받아놓은 만큼 3분기 실적에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기대감까지 있죠. 그래서 이 랩지노믹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부터 싹스리기 기법을 통해서 보면 721선에 13,000원대가 있죠. 그때 부근이 싹스리기 기법상 바닥권이었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중장기 정벨 상태 이제 진입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최근 들어 아주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왔죠. 연기금 쪽에서 최근 1, 2개월 동안 누적 30만 주 이상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 들어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면서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다는 건 주가가 아직까지 그렇게 고점에 있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정벨 상태에 진입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델타 플러스 변이 하반기 올까요? 우리나라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까요? 경험상으로 보면은요, 변이가 이제까지 시간차를 두고 확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변이도 역시 결국에는 3분기 이후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항원 진단 키트 플러스 항체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균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백신을 맞는다라고 해서 알 수가 없죠. 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수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역시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가부터 해서 내일 시가는 좀 빠져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급락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향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요. 그래서 내일 시가부터 해서 이하 5일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5만 원대 후반대 부근이죠.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3,700~800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작년도 매출의 1.5배 이상을 2분기 했다. 지금 현재 주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으면서 점진적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역시 200일선을 돌파했으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일선 부근은 가격대가 22,600원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역시 손절 라인으로 중장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역시 5일선 부근은 너무 짧을 것 같아요. 10일선 25,000원대 중반대 부근을 역시 단기 지지권,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저는 너무 지수량주에 치우치기보다는 역시 지수는 기간 조정이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모멘텀이 지금 강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하반기 델타 플러스 변이, 델타 변이를 꾸준하게 주목하면서 역시 당분간은 코로나 수혜주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완화되면 그때 가서 경기 민감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